자, 이 망댕이 박물관에 그 전시되어 있는 품목이 돼가지고. 그래. 보시다시피 이 공간은 우리 집안의 역사를 담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댕이 요 박물관이라고 명명을 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진은 우리가 금방 다녀왔죠. 그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마는 이 가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 가마에 대한 역사와 우리 문경 도자기 역사, 조선조 맥이 어떻게 내려왔는가를 그 이 공간에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우리가 8대째 가업을 내려오는 집안은 맞는데 유품이라든가 모든 기록은 다 있지만은 전시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꼭 제 힘으로 박물관을 건립을 해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그 마음껏 좀 볼 수 있고 또 그 문경 그 조선제의 맥을 어떻게 내려왔는가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게끔 해서 제가 사별을 들여서 이 박물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쪽에는 그 우리 문경 관원 지역 인근에서 주변에 나온 주변 수습품들입니다. 여기는 그 우리 집안 박물관이지만은 그래도 뭐 그 국립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보물 국보급의 훌륭한 작품들이 많습니다만은 이거는 문경 도자기의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 중기부터 어떻게 현재까지 맥을 이어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뭐 이빨도 빠지고 그 이런 그릇들이지만은 중요한 거는 문경 도자기의 그 자료로서 내가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경 도자기가 어떻게 시작됐고 조선요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망댕이 가마가 어떻게 보존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그 간단하게 이제 그 글을 만들어서 뭐 요새는 외국인들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일본어, 영어는 제가 이거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여기에서 만들었던 그릇들은 사실은 고급 자기는 아닙니다. 서민들이 사용하는 그 생활용기죠. 뭐 밥그릇이라든가 국그릇, 뭐 술병, 그다음에 뭐 기름병, 심지어 제기 이런 것들을 이 지방에서 만들어서 이 인근에 그 사용을 하게 널리 이제 공급을 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를 이후에서 사실 이 문경 백자가 위기가 왔습니다. 그 후에는 양은 그릇이 나오고 스텐 그릇이 나왔잖아요. 그 그릇들이 나오면서 이 문경 백자가 그 수요가 완전히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자라는 것은 명명만 이제 유지해 왔고 그 후에 이제 1965년도에 그 한일 수교가 이제 체결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이제 왕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찻사발 다완이라는 게 문경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올해도 불과 문경 찻사발 역사는 한 5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지만은 시간은 짧지만은 그래도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찻사발은 아주 높이 이제 평가가 받는 그런 곳이 바로 문경입니다. 보통 이제 여기 문경 쪽에서 만든 가마에서 나온 작품은 대부분 서민용 생활용. 그 서민 생활용기들이죠. 여기에서는 관내에서처럼 우수한 도자기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왜? 수요 자체가 안 되니까. 서민들이 그 당시에는 생계 위주가 위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지금 말하면 생활 용기인데 이걸 돈을 많이 주고 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너무 고급스러운 자기가 아닌 그런 서민 자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집 계보예요. 시자 정자 할아버지는 충북 단양군 대강면에서 이제 종사를 하셨다는 기록이 있고, 영자 숫자 이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우리 망댕이 가마를 축조를 했다는 기록이 문경 그 대간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록이 다 남아 있죠.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분은 바로 이 우리 정조부님, 관여에 계셨다는 정조부님,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그 8대를 이어서 그 대를 이어와 있고, 이제 9대가 되려 하면은 이제 제 아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 도예를 학과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김정일까지 8대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처럼 어떤 계보 인증서가 주어집니까? 그런 데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정착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장손만 대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 후손이면은 다 쓰게끔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계보 인증서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계보에 있는 맛 장자가 이제 계보를 받으면은 그 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동생이 나가면은 이 맛 장자가 그 장손이 이제 지금 말하자면은 인정해줘야만이 뭐 몇 대 쓸 수 있지 않나요? 그 일본은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빨리 그러면은 유일하게 선생님이 8대째 이제 계보 서류도 있고 하니까 여기 돼가지고 경상북도 문경시부터 해가 경상북도 국가적으로 해가지고 계보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유일하게 이걸 빨리 그 추진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도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아마 가문의 영광이 있잖아요. 계보 인증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시간이 흐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 학술적으로 밝혀지고 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정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거는 시간 걸릴 거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문경시에서 도자기 축제만 물론 중요하지만은 계보 인증서는 다 밝혀지는 상태인데 미룰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빨리 추진해서 이거는 세계적인 우리 문경 도자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전국에서 아주 유일하게 우리 윤정님 집안에서 계보를 이어왔는데 이제 곧 구대가 이어지는데 이거는 계보 인증서는 빨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제야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돼. 예. 일제 강점기 때에 경상북도에서 이제 그 간해 수공업 실태 조사 보고서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현황, 그 직원은 몇 명 있었고 또 1년에 생산량은 얼마 있었고 이런 것들을 모든 걸 파악을 해서 그 책을 만드는 건데 저 바로 밑줄 친 곳이 바로 저희 집입니다. 그 교자 숫자 할아버지라고 그 기록에 남아 있죠. 저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도자기 가문으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또는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손순지 만드신 거고. 그 문경에서 유일하게 관료에 계셨던 분이 이게 와서 수행했기 때문에 좀 대단한 어떤 그 계보의 묘를 이어가기 때문에 당시에 문경 가마가 더 어떤 그 기술적으로나 가마적으로 또 다른 것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다고. 그거는 하면 관료에서도 그 우수한 걸 하면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정정 할아버지께서 그 당시에는 관료가 벽돌 가마에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벽돌 가마는 잦은 보수가 필요하거든. 이 서로 물어주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허물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이제 최초로 이제 그 부는디에서 망대의 가마를 축조를 하시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인정을 받았고, 또 할아버지는 이런 이 관음이 그 당시에는 아주 첩첩 산골이었었죠. 산골에서 그 기술이 탁월한 사람만 발탁이 되는 곳이 바로 부는디거든요. 그렇게 기술도 인정을 받았고, 가마 만드는 기술도 인정을 받았고, 근데 그 한 가지는 시대적 배경이 너무 암울했던 시대적 배경이어서 조금 좀 묻혀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분청사기죠. 이건 어느 시대에 만들어져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문경에서 만드는 시기는 얼마 되지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바로 이 시기가 문경 도자기의 과도기하고 변천사라고 보면 돼요. 할아버지 때는 99%가 그 백삭이었거든요. 백자. 하지만 백자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다시 등장한 게 바로 찻사발과 이제 분청사기 모조품 이런 것들이 이제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이후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분청사기 그 계룡산 저 병인 저 혼대 사실 충남 계룡산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계기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재현을 한 거죠. 사실 역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조선 초기에도 분청사기 요지가 문경시에 한두 곳은 보였다 그래요. 이렇게 많이는 만들어지지 않은 걸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정철화는 구운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죠. 네. 청아백자는 사실 조선 초기부터 만들었습니다.
초기는 중기 아니에요? 초기에도 만들었죠. 아. 대중화된 거는 중기. 아. 대량으로 만들 때는 이제 이 코발트 안료가 코발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원나라도 나왔습니까? 우리나라에 코발트가 사실 없습니다. 없죠. 네. 중수입이죠. 예. 근데 조선 초기에는 이 코발트라는 안료가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었답니다. 지금 말해서 금보다 이 코발트라는 안료가 더 비싸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간호에만 사용했던 겁니다. 조선 초기에도 코발 청아백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순백자, 그 청아백자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지다가 이제 분청사기가 또 15세기, 16세기 만들어지다가 17세기 이후부터 이제 청아백자가 많이 만들어졌죠. 초기가 그러니까 청아백자의 전성기는 18세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는 뭐 코발트라는 안료가 중국에서 값싸게 엄청나게 대량으로 이제 수입이 되면서 민요에서도 그 코발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18세기, 19세기가 전성기인데 19세기 말부터는 조금 그 질이 좀 떨어지는 쇠퇴기를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청인데. 이게 이제 분청인데 분청사기 청아 용문호죠. 여기는 우리 아버지께서 예전에 70년대에 그 일본으로 수출할 때 그 지금 말하면 뭐 한 리플렛 정도 되는 겁니다. 보면 7대 화합료 김천만 이렇게 나깔이 있죠. 예. 그런데 호합료란 그 상호는 저도 뭐 들어본 적은 있어요. 어릴 때지만은 근데 뭐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이 일본에서 이 리플렛이 발견이 되면서 제가 이 박물관 건립하면서 그 이게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기록으로서 아주 중요한 자료로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인계 이제 계보로 있는데 예. 정말 필요한 자료거든요. 역사적인 자료죠. 그 1인 그 문경시에서 하는 것 때문에는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계보 인증서가 일단 도에서 주어진 다음에 국가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니까 일본처럼 빨리 계보 인증서가 제도화돼야 돼. 저도 빨리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여기 있는 유물들은 이제 선조분들께서 사용하던 감화 도구들이죠. 예. 이 사실 예전에는 그 도자기 만드는 도구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그 재료백화점 하면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그렇게 그 많이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요거는 삽입니다. 삽. 나무로 된 삽이죠. 쇠삽은 사실 발로 하면은 그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제 나무를 깎아서 이제 목재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질박, 지질대. 이거는 지질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단지라든가 찻사발을 만들 때 안쪽에서 대주면서 같이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레 자리가 꽤 있는데 예. 제가 듣기로는 그 대던 내렸던 물레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가 잠깐 저 출타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이 자리에 차지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사실은 이건 옛날 문에 제가 좀 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숙부님께서 이제 빌려간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되돌려 주기로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제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으리라고 저는 희망을 합니다. 빨리 제자리 와야 예,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예.